허스토리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두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먼저 82년생 김지영 책의 편집자이신 박혜진 편집자님을 강남 한 출판사에서 만나봤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오면은 각종 메일에 회신하는 것들을 하고 계속 읽고 쓰는 일, 읽고 쓰고 말하고 이 세 가지로 이제 하루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늦은 오후로 가면 많이 하게 되고 좀 번잡스럽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일은 낮 시간에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출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82년생 김지영을 출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야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로 할 영역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책을 기점으로 아마 제가 그 책을 기획을 하고 내서 그런지 관련된 작품들을 낼 수 있는 이후의 기회들이 이어졌어요. 이후에. 그래서 뭐 딸에 대하여 같은 작품도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내게 됐고 어떤 계기가 저한테 있었다기보다는 그 작품을 쓰고자 했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작가의 의지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필요로 했던 사회의 여러 목소리들이 촉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쇄들에 의해서 관련된 책들을 좀 더 많이 내게 됐어요. 낼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봤을 때 이 80년대생 혹은 그 8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이랑 부딪히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 세상은 그 이전 여성들이 살았던 세상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차별이라는 게 공고하게 존재하고 피해를 입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만 그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지금 사회에는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있어도 아주 일부에게만 존재한다라는 식의 좀 다른 현실을 살고 있고 그 현실 위에서 아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 혐오라는 방식의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젊은 세대들이 처해 있는 그 운동장의 기울기가 과거와 다르다. 이 평평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평평해진 그 땅에서 작용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제도 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있고 다니던 직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했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이 여성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현실 그 현실을 작동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의식 혹은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아주 그 정확한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소설을 읽고 났을 때 한 권의 책으로 나와서 이 소설을 읽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묻게 된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제가 표사 카피로 그 뒷표지에 쓰는 카피로 뽑았거든요. 맘충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 그 시대의 많은 감정들, 혐오의 감정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말들, 그 작품 안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코어, 가장 핵심도 그거 같아요. 도대체 맘충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좀 떳떳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그 폭력성이라는 게 뭔지
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문장은 그거예요. 어떻게 주로 담아내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82년생 김지영이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 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 안에서는 아마 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내는 거는 김지영 씨의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그 굉장히 무리한 설정이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력 혹은 결과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연대의 목소리죠.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감각, 여성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공통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감각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건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지영 검사가 미투를 할 때도 이 작품을 언급을 했지만 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요즘은 정말 그 규범적이지 않은 여성들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들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관습과 그 관습이 추동하는 의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힘들거나 뭐 이런 판단 불가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게 최근 여성서사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직접 드러나는 것보다 불가해한 여성 인물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 인물들이 자기만의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서사가 많이 읽혀진다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여성의 서사 혹은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온 그런 작품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강화길 작가의 소설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우리가 그동안 여성들을 평가해왔던 방식으로 한 인물들을 평가할 수 없는 돌발적이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 그 욕망을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사실 아직까지도 스스로 많이 억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이트 홀스라는 소설집을 읽어보시면 네, 매력적인 인물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화의 페미니즘 북클럽인 엘리펀트 북클럽을 만나봤습니다. 북클럽은 3년째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리펀트 북클럽이고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화여대 시각디자인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페미니즘 북클럽인데 지금 거의 3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지금 세션은 6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사 동기들끼리 졸전이 끝나고 나서 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과제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졸업 파티 마지막에 뒤풀이 때 모여있던 남아있던 친구들이 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뭐 한번 동아리 북클럽을 해볼래? 책 읽고 토론을 해볼래?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뭐 약간 그게 간단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찌어찌 유지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여성 서사 작품만 다루는 건 아니고 매번 주제가 좀 그때 관심사에 달라지는데 저희가 그냥 아예 첫 번째는 페미니즘 자체였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공부한 거 두 번째는 퀴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사회 이슈에 따라서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해요. 근데 이번에 세션 5번째 세션 주제가 미디어를 다뤘었어요. 영상 미디어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약간 그 영화를 좀 해석을 하고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들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졌는데 여성 서사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없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성 서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얘기도 많이 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가 6번째 세션인데 그 바로 최근인 5번째 세션이 미디어 속 여성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 일단은 저희가 미디어라는 주제를 가져오게 된 것도 코로나 상황 되면서 회지 제작 방식도 약간 웹진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디어를 좀 다른 책이 아닌 약간 미디어를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 속에 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뭐 매체가 좀 다르잖아요. 책이 아니라 영상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희가 되게 주제를 가지고서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여가지고 좋았고,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회차가 되게 아직까지도 계속 좋아하는 회차인데, 그때 읽었던 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랑 백래시랑 페미니즘을 팝니다였어요. 근데 페미니즘을 팝니다랑 자기만의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굉장히 그냥 생활하면서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할 때도 이 물건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그 책을 읽기 전이었으면 그냥 나이키에서 여성 광고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여성의 약간 열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광고 보면은 와, 나이키 좋은 브랜드네 이렇게라고 했을 텐데, 약간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브랜드가 실제로 이런 여성을 위한, 아니 약자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광고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바꿔준 책들이어서 좋고, 그리고 백래시는 이 이후의 모든 세션에서 계속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사고를 할 때 약간 근간이 되는 도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런 회치 만들면서 하는 생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의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자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라는 걸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뭔가 배포한다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저희가 초창기에 계속 보컬로 활동 가져갈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초창기에 아마 이거 첫 번째 세션이었을 거예요. 이게 배포가 되고 나서 부산에 있는 독립서점에도 저희가 이걸 배포를 부탁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50대인가 중년 남성분이 이걸 읽으시고 되게 자기가 약간 간과했던 생각들,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사실 저희는 이걸 처음 할 때 중년 남성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보고 읽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발전되었다든지. 저는 일단 여성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사실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긴 해도 많지 않다 보니까 교수님의 그런 수업을 듣고 혼자 생각하는 거에 머무를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답이 안 내려질 때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북클럽을 하다 보면 원래 나의 선택 같았으면 안 읽었을 책을 이 사람들 때문에 읽게 됐는데, 또 거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또 다른 사람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또 새로운 계속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북클럽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연대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같은 책을 보고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회지를 만들고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내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옆에 같이 이 현상을 같이 보고 공유하고 향유하는 어떤 조력자들이나
또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같은 학과에서 조금 시작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들이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저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들 좀 이겨내는데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냥 학교를 생각하면 그런 좋았던 순간의 기억들이, 되게 아름다운 순간의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찰나라서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10년 전, 15년 전에 그 찰나의 순간들도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공간들부터 큰 공간들까지 그 공간들과의 기억을 많이 쌓으면서 4년, 5년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